오후 3시 지우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목을 좌우로 돌렸습니다.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마포구 원룸 안은 햇빛 한 줄기 들지 않았고 형광등 불빛만이 키보드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책상 모서리에는 커피잔이 3개 쌓여 있었습니다. 어제 것인지 그제 것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휴지통은 넘쳤고 침대 위로는 입다 옷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32세 중견 광고대행사 기획자 박지훈의 일상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알림이 연달아 떴습니다. 카카오톡 15개, 이메일 8개, 뉴스 알림 12개. 지훈은 한숨을 쉬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이미 지나갔는데도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또 이러고 있네. 혼잣말이 방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지훈은 의자에서 일어나 작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편의점 김밥 하나와 우유 한 팩, 그리고 며칠 전 시켜둔 치킨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김밥을 집어들며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수진이 보낸 메시지가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오빠 요즘 어때? 너무 바쁜 것 같은데 몸 챙겨. 지훈의 여동생이었습니다. 3년 전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답장을 보내려다가 멈췄습니다. 괜찮다고 쓰기엔 뭔가 거짓말 같았고 힘들다고 하기엔 너무 솔직한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산이 보였습니다. 마포의 끝자락에 위치한 이 원룸에서 유일하게 자연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산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우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자주 등산을 했었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정상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고 내려와서는 막걸리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올라갈 길도 내려올 길도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도. 지금은 달랐습니다. 목표는 흐릿하고 매일은 반복적이었습니다. 기획서를 쓰고 회의를 하고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퇴근하면 넷플릭스를 켜놓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잠들었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지우는 예전 노트를 펼쳤습니다. 대학 졸업 무렵 적어둔 목표들이 빼곡했습니다. 30세까지 팀장 승진, 영어 회화 마스터, 매달 책 5권 읽기, 건강한 식단 유지. 모두 중간에 포기한 것들이었습니다. 계획은 세우는데 실행을 못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지. 스스로에 대한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초기 열정은 항상 뜨거웠습니다. 계획표를 만들고 앱을 다운받고 책을 사고 운동복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2주를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핑계는 항상 있었습니다. 야근, 약속, 컨디션 난조. 핸드폰에서 또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뉴스였습니다. 한국인 평균 하루 스마트폰 사용시간 4시간 45분. 지우는 자신의 사용시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7시간 12분이었습니다.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깨달음은 있었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였습니다. 마지막 병원 방문 때 하신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지훈아, 산에 오르는 건 한 번에 정상까지 뛰어가는 게 아니란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지. 그런데 그 한 걸음을 꾸준히 내딛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당시엔 그냥 흘려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야 그 의미가 조금씩 와닿았습니다. 지우는 창밖의 작은 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림자는 이제 원룸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정말 작은 것부터.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수진의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너도 몸 조심해. 짧은 답장이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와 연결된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산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지우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다가오고 있는 변화의 순간을
오전 6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다짐한 대로 작은 변화를 시작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를 한번 굽혔습니다. 그리고 팔을 위로 뻗었습니다. 1분 운동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지만 시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 하나. 핸드폰 메모장을 열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일찍 일어날 수 있어서. 별것 아닌 내용이었지만 뭔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책상 위에 컵 3개를 싱크대로 옮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5분도 걸리지 않았는데 공간이 훨씬 깔끔해 보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건 평소와 같은 9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아침의 작은 실천들이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 잠깐 와봐요. 박 팀장이 손짓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박 팀장은 항상 바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부하 직원들에게 급한 일을 자주 떠넘겼습니다. 네, 팀장님. 지훈이 팀장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이거 오늘 중으로 끝내야 해요.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컨셉 변경한대요. A사 용지 한 뭉치가 지훈 앞에 놓였습니다. 최소 이틀은 걸릴 분량이었습니다. 팀장님,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오늘 안에 해야 해. 다른 일정은 미뤄도 돼. 박 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지훈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침의 작은 변화들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팀장님, 이 작업을 제대로 하려면 내일 오전까지는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훈 씨가 요즘 일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네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오늘 중으로 한다는데. 죄송하지만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 게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박 팀장은 한참을 노려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8시까지요. 1시간도 늦으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시원했습니다. 작은 거절이었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 민수였습니다. 야, 지훈아. 오늘 퇴근하고 한잔 할래? 새로 생긴 맥주집이 괜찮대. 민수야. 미안한데 오늘은 좀. 왜? 무슨 일 있어? 지훈은 잠깐 고민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 팀장과의 약속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침에 시작한 작은 변화들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팀장이 내일까지 끝내야 할 일을 줘서. 아, 또 박 팀장이 그랬구나. 그럼 좀 일찍 끝내고 나와. 9시 정도면 되지? 민수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짜 미안해. 다음에 내가 연락할게. 알았어. 근데 너 요즘 뭔가 달라졌네. 예전엔 이런 거 거절 안 했는데.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훈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훈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친구와의 시간을 포기하는 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한편으론 자신의 우선순위를 지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 내내 기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집중이 평소보다 잘 됐습니다. 거절한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지만 자신의 결정을 지켜나간다는 만족감이 더 컸습니다. 저녁 8시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컵라면을 집어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샐러드와 우유를 골랐습니다. 작은 선택이었지만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감사 일기를 한 줄 더 썼습니다. 오늘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서. 그리고 내일 할 일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박 팀장에게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 동료들 사이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민수가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핸드폰을 보니 민수가 보낸 사진이 있었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웃고 있는 다른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경직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변화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면서 자신을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기획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작은 성취감들이 힘이 되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기획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며 오늘을 돌아봤습니다. 1분 운동, 감사 한 줄, 책상 정리. 그리고 팀장에게 한 말, 친구 술자리를 거절한 것. 모두 작은 일들이었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습니다. 내일 박 팀장의 반응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변화라는 게 생각보다 외롭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창밖에 작은 산이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오늘 한 걸음을 내딛었다면 내일은 어떤 걸음을 내딛게 될까?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오전 8시. 지우는 박 팀장 앞에 기획서를 내밀었습니다. 밤새워 완성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페이지를 넘기며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5분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 씨, 이게 최선이에요? 내 주어진 시간 안에서는. 그런데 여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주말에 한 번 더 다듬어서 월요일에 최종 발표하죠.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팀장님 주말에는 가족 행사가 있어서. 가족 행사요? 회사 일이 우선이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박 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슬며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번 주말은 수진이 서울에 올라오는 날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잡힌 만남이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어떨까요? 지훈 씨, 요즘 태도가 좀 그렇네요. 일에 대한 열정이 예전 같지 않아요. 박 팀장의 말이 사무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다른 팀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김 대리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찾고 신입 직원은 불편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우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김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요즘 왜 그래? 팀장님께 그렇게 대들면 어떡해? 대든 게 아니라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도 회사 생활이 그런 거 아니야. 적당히 맞춰가야지. 김 대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형은 맨날 야근하시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야, 우리가 대기업이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하는 거야. 대화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혼자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오후 내내 기획서를 수정했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또 약속을 취소해야 하는 건가? 퇴근 후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내일 KTX 예매했어. 오후 2시에 서울역 도착해. 수진아, 그게. 왜? 무슨 일 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오빠를 만날 생각에 기뻐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주말에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또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미안해. 정말 어쩔 수 없어.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회사가 오빠 인생 전부는 아니잖아. 수진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나도 싫어.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에 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감사 일기를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감사할 것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1분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느꼈던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주말 내내 기획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집에서, 도서관에서. 하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작은 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변화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작은 습관들을 시작했을 때의 희망은 어디로 간 걸까? 핸드폰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카톡, 이메일, 뉴스. 하루 종일 방해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중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울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발표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니까. 박 팀장은 기획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나쁘지 않네요. 수고했어요. 그뿐이었습니다. 주말을 포기하며 만든 결과물에 대한 간단한 평가였습니다. 점심시간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어졌습니다. 이게 맞나? 혼잣말이 화장실에 울렸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동료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응, 뭔가 예민해진 것 같아. 팀장님한테도 자꾸 따지고. 지훈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변화를 시도한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저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이 37개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니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퇴근 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컵라면과 맥주를 집어들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샐러드를 골랐는데 이제 그럴 기력도 없었습니다. 집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방을 둘러봤습니다. 며칠 새 다시 어수선해졌습니다. 옷들이 의자에 걸려 있고 책상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결국 원점이구나.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제자리였습니다. 아니,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관계는 어색해졌고 스트레스는 늘었고 체력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핸드폰 알림이 계속 방해했다는 것.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 침실과 작업 공간이 뒤섞여 있다는 것. 환경이 문제였습니다. 의지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다른 방에 두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에 작은 산이 달빛에 고요했습니다. 폭풍 같던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환경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볼까? 작은 희망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6시. 지우는 핸드폰을 거실에 둔 채 잠들었던 덕분에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깨어났습니다. 침실에는 오직 침대와 옷장만 남겨졌습니다. 책상은 거실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용도를 분명히 나눈 것입니다. 1분 운동을 마치고 거실로 나가서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밤사이 쌓인 알림들을 보니 어젯밤 이 소음들 속에서 잠들었다면 얼마나 피곤했을까 싶었습니다. 핸드폰 설정을 열었습니다. 카톡, 이메일, 뉴스 앱의 알림을 모두 껐습니다. 진짜 급한 일이라면 전화를 걸 것이었습니다. 작은 방패 하나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박 팀장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생각한 것을 실행에 옮길 때였습니다. 팀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 팀장이 커피잔을 들고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 무슨 일이에요? 앞으로의 업무 진행 방식에 대해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지훈은 A4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정리한 업무 표준화 방안이었습니다. 팀장님께서 원하시는 품질과 제가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박 팀장의 표정이 의외였습니다. 짜증이 아니라 호기심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데요? 일반 기획서는 3일, 대형 프로젝트는 일주일. 중간 검토는 50% 완성 시점에서 한 번. 이렇게 하면 품질도 보장하고 일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박 팀장이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갑작스런 변경 요청이 있을 때는 그때는 다른 업무와의 우선순위를 상의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긴급으로 처리하면 결국 품질이 떨어집니다. 박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 씨가 요즘 달라졌네요. 예전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더 나은 결과를 내고 싶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한 달 정도 시험 기간을 거쳐서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합의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김대리가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팀장님이랑 뭔 얘기했어? 표정이 좋던데.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제안드렸어요. 뭐 적극적이네. 근데 지난번에 내가 한 말. 미안해. 좀 매정했던 것 같아. 김대리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니에요, 형. 형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이셨어요. 그래도 너도 나름 고민이 있었을 텐데. 앞으로는 좀 더 들어볼게. 작은 오해가 풀렸습니다. 관계라는 것도 환경의 일부였습니다. 퇴근 후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오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조금 차가웠습니다. 지난번에 미안했어. 약속 못 지켜서. 괜찮아. 오빠도 바쁜 거 아는데.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어. 수진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부산에 내려갈게. 시간 괜찮아? 정말? 오빠가 먼저 내려온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응. 회사 일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 오빠 뭔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좋은 쪽으로. 통화를 마치고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계 회복도 환경의 일부였습니다. 저녁에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등산 어때? 오랜만에.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오, 지훈이가 먼저 제안하다니. 좋지. 다른 애들도 불러볼까? 그래, 김철이랑 영수도 연락해봐. 대학 시절 함께 등산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몇 년간 뜸했던 관계였는데 다시 연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서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팀장님과의 대화가 생각보다 잘 풀려서 수진이와 화해해서 친구들과 등산 약속을 잡아서 세 줄이나 적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 줄 쓰기도 어려웠는데 말입니다. 책상 위에 업무용 노트를 펼쳤습니다. 내일 할 일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우선순위별로 1, 2, 3번을 매겼습니다. 작은 시스템이었지만 머릿속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기 전 핸드폰을 거실에 두었습니다. 충전기도 거실에 옮겨놨습니다. 침실은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지만 방향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 알림을 차단하고 공간을 나누고 업무 방식을 표준화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 모두 작고 얇은 방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미약했지만 합쳐지면 꽤 든든한 방어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 작은 산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자락이 부드럽게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지금까지는 큰 걸음을 내디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걸음들이 쌓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처음으로 업무 표준화를 적용해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산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변화는 혁명이 아니라 진화였습니다. 급작스런 뒤바뀜이 아니라 조금씩 쌓여가는 개선이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얇은 방패들이 하나씩 둘러싸여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까지 핸드폰 알림에 시달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한 달 후 토요일 오전 7시. 지우는 산 중턱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김철, 영수가 함께였습니다. 4년 만의 등산이었습니다. 야, 지훈아. 예전보다 체력이 좋아진 것 같은데. 민수가 물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1분씩이라도 운동을 해서 그런가 봐. 1분? 그게 뭐가 돼? 김철이 웃었습니다. 1분 일주일이면 7분, 한 달이면 30분이야. 그게 쌓이더라고. 지훈의 말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예전처럼 수다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지훈이 핸드폰을 거의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너 요즘 카톡 답장이 빨라졌어. 영수가 말했습니다. 응,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하거든. 그래서 놓치는 게 없어. 정해진 시간. 아침 9시, 점심 1시, 저녁 6시. 3번만. 친구들이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산하면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지훈아, 솔직히 뭔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훈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작은 것들을 바꿨어. 환경을 좀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어. 의외로 있더라고. 큰 변화보다 작은 변화가 더 지속 가능한 것 같아. 월요일 아침 회사에서 박 팀장이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 씨, 한 달 동안 새로운 방식으로 해봤는데 어때요?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결과물의 품질이 오히려 좋아졌네요. 박 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정도 예측 가능하고 중간 검토 덕분에 마지막에 급하게 수정할 일도 줄었고요. 지우는 안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식으로 계속하죠. 다른 팀원들에게도 권해볼게요. 박 팀장의 말에 지우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작은 제안이 팀 전체에 도움이 되는 변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나도 내 방식 좀 배워보고 싶어. 어떤 방식이요? 업무 정리하는 거 말이야. 요새 일이 많아서 정신없거든. 지우는 자신의 업무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우선순위 매기고 시간 배분하고 중간 점검하고. 이런 걸 언제부터 했어? 한 달 정도 됐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지금은 없으면 불안해요. 김 대리가 노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게. 가르쳐줘. 수요일 저녁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지난 주말에 내려와줘서 고마웠어. 뭘 당연한 거지. 그런데 오빠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엔 항상 급하고 바빠 보였는데 지훈이 웃었습니다. 나도 느껴. 좀 여유가 생긴 것 같다. 어떻게 한 거야? 작은 습관들을 바꿨어. 그리고 환경도 좀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지훈은 지난 한 달 동안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핸드폰 알림 끄기, 공간 나누기, 업무 방식 개선하기. 와, 정말 체계적이네. 나도 배울 게 많을 것 같아. 수진아, 응, 그동안 미안했어. 항상 회사 일 핑계로 약속 못 지키고. 오빠. 이제는 우선순위를 확실히 했어. 가족이 먼저야.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고마워, 오빠. 그 말 듣고 싶었어. 금요일 오후 지훈은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며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감사 일기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썼습니다. 처음엔 한 줄 쓰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세 줄씩 쓸 내용이 생겼습니다. 1분 운동도 어느새 5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몸이 원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책상 정리는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핸드폰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핸드폰이 자신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작은 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 원룸에 이사 온 지 2년이 되었는데 이제서야 산이 정말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어수선했던 공간이 이제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실은 잠자는 곳, 거실은 생활하는 곳, 책상은 일하는 곳. 각각의 공간이 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 일기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써볼까? 팀장님이 새로운 업무 방식을 인정해 주셔서, 김 대리가 도움을 요청해 주셔서 수진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세 줄을 쓰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정해진 3번만 봤습니다. 놓친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중력이 좋아져서 일의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는 말씀. 이제야 그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는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다는 믿음. 밤 10시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산이 달빛 아래 고요했습니다. 산의 그림자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근한 담요 같았습니다. 내일도 작은 실천들을 이어갈 것입니다. 1분 운동 감사 한 줄 책상 정리. 거창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가는 마음이 있다면 작은 변화도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깊고 평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